온라인에 판매함에 있어서 그 파트별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분야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분야가 있죠? 일단 뭐 크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를 담당하는 팀, 이제 판매를 뭐 상품을 등록하거나 광고를 하고 뭐 매출을 일으키게 하는 행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그쪽에 관련된 팀 하나, 그 다음에 송장 뽑고 저희가 택배를 이제 물류 직접 하는 회사다 보니까 송장을 뽑고 CS 관리하고 반품 받고 뭐 수금하고 이런 저희가 이제 일명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지원팀이라고 얘기하는 격리 송장 CS 이쪽 부분을 담당하는 팀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물류 포장하고 뭐 이러는 팀 물건 받고 물건 정리하고 창고 정리하는 팀 이렇게 크게 보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했을 때 그 주문을 어떻게 취합해서 어떤 식으로 송장화 시켜서 어떻게 택배로 해서 고객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쇼핑몰별로 들어가서 주문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사용해서 주문을 수집하고 송장을 뽑는 방식이 있고 예를 들어 내가 판매하는 쇼핑몰이 한 군데다 또는 뭐 몇 개 안 된다 주문 건수도 몇 개 안 되고 판매하는 상품도 몇 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각 쇼핑몰별로 들어가서 주문을 수집하고 거기서 각 송장을 뽑고 송장 번호를 전송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판매 쇼핑몰이 많고 거기서 주문 건수가 많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일일이 들어가서 송장을 뽑고 나중에 송장 번호를 회신해줘야 되고 또 계속 문의글도 답변 달아줘야 되고 이런 업무가 복잡하니까 판매량이 좀 많은 업체들은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을 쓰죠. 그래서 써서 그걸 통해서 주문을 수집하고 거기서 송장을 편집하고 뽑고 송장번호를 바로 전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후자 쪽인 거고 양이 안 되면 직접 사이트에서 그냥 주문을 취합해서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양이 많으면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쓴 지가 한 3, 4년 이상 된 것 같아요. 15년쯤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죠? 가장 유명한 거는 사방넷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방넷을 쓰는 건 아니고, 플레이오토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뭐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쓴 지가 10년이 어쨌든 훨씬 넘었어요. 그게 거의 제일 처음 나온 프로그램이었고, 그 프로그램을 오랜 시간 쓰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럼 추가적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더 관리하기 편한 프로그램도 혹시 나오지 않아요? 사방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잠깐 써본 것 같아요. 몇 달은 아닌 것 같고 한 달인가? 무료 체험 기간이 줘가지고 잠깐 써본 적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방넷보다는 플레이오토를 사용하는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뭐 장단점은 나중에 차후에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플레이오토에 굉장히 오랜 고객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DC도 좀 많이 되어 있고 사용하는데 익숙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떠나서도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플레이오토가 낫다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플레이오토를 쓰고 있고 어쨌든 송장을 뽑고 그 송장번호 전송하고 이런 과정들은 뭐 이 온라인 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꼭 필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걸 판매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내가 매입하지 않고 팔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창고를 안 가지고 있고 창고를 위탁을 줘서 3PL이라고 하는 삼자 물류라는 걸 통해서 그쪽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이 송장을 대부분 이제 많은 업체들이 직접 뽑고 이런 특히 이제 작은 업체들은 3PL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비용이 많이 나가고 효율이 안 나오니까 직접 자기가 송장을 뽑고 택배를 직접 붙이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한테는 송장 뽑는 업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좀 양이 되면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한번 찍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략적인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하루에 어떻게 전체 업무의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하루 일과 저희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는 주문을 수집하는 업무예요. 전날 들어온 주문을 수집하는 업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문을 수집하죠. 그래서 저희가 출근은 이제 9시에 하게 되는데, 주문을 수집을 하면, 주문 수집하고 나서 편집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상품명이 좀 길게 돼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파는 사람, 그 다음 송장을 뽑는 사람, 그리고 이걸 고객 응대를 하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게끔 송장을 편집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송장 주문을 다 부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정해진 상품 판매 관리자와 송장을 뽑는 사람, 그리고 CS 고객 응대를 하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게끔 이걸 상품명이라든가 옵션명 같은 거 정리를 해주거든요. 아, 심플하게 어떤 예, 상품을 샀고 어떤 모델을 샀다 누구나 예, 다 봤을 때 알아볼 수 예. 있게끔 편집을 한다는 예, 안 그러면 이제 이게 오배송이 난다거나 숫자를 잘못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쉽게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송장을 뽑아요. 뽑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 1000건이라고 하면 아침에 9시에 주문 수집을 해서 송장을 뽑으면 1000건이라고 하면 10시가 좀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 주문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송장까지 되는 그렇죠. 시간이 출력을 해서 위에 물류에 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0건이면 1시간 정도, 2000건이면 2시간, 3000건이면 3시간. 1000건당 1시간 정도 걸로 보면 예, 되네요. 예. 이게 물론 이제 옵션명이라든가 이런 거, 판매하는 품목이 단순하거나 이러면 좀 적게 걸릴 것이고, 그리고 뭐 상품을 등록할 때 복잡하지 않게 등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더 적게 걸리겠죠. 근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불러오는 시간, 그 다음에 이거를 어쨌든 출력하는 시간, 이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래서 뭐 아무리 빨리 뽑아도 1000건이면 30분 걸린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1000건이면 보통 1시간 정도, 2000건이면 2시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불러온다고 하는 말씀은 아까 그 통합 프로그램을 써서 각 판매처별로 주문을 쫙 땡겨오는 그렇죠. 역할을 해주는 게 아까 그 말씀하신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네. 말씀이죠. MD 파트, 그러니까 상품 판매를 맡은 파트에서는 뭐 상품의 전날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출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는 업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송장을 뽑는 파트에서는 송장에 대한 어떤 주문 수집을 하고 그걸 정리하는 문제, 송장을 뽑아내는 문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객 응대 파트,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CS라고 부르는데, 이 CS 파트에서는 고객이 문의한 문의글을 또 다시 불러와서 고객이 답변을 달아줘야 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겠죠. 예, 그리고 물류에서는 미리 선포장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이제 포장용 박스를 접는 업무를 할 것이고, 그 시간대에. 송장이 보통 내려가면은 월요일 같은 10시 반에서 11시, 그 정도 송장이 내려가게 되고, 뭐, 그 외에서는 보통 10시 반에서 10시에서 10시 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송장을 뽑는 역할을 맡으신 분은 8시 한 20분이면 출근하세요. 다른 직원분들하고 네. 연결을 하기 위해 시간적인 연결을 하기 위해서 네. 일찍 출근해서 송장을 주기 위해서 보통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셔서 먼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물류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시간 텀을 맞게끔 여기서 선작업을 조금 물류에서 뭐 박스 좀 더 넣는다거나 이런 업무들을 할 때 다 끝날 때쯤에 송장이 내려가야지 업무가 전체적으로 좀 원활하게 들어가니까 송장을 맡으신 분은 조금 일찍 출근하시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루에 3번 송장을 뽑는데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많다 보니까 오전에 한번 뽑고 그다음에 뭐 점심 먹고는 한번 또 뽑고 오후에 이제 3시 정도에 최종적으로 뽑는데, 오후 3시에 뽑을 때는 이제 종합몰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판매량이 많지 않은 쇼핑몰들은 오후 3시 한번 긁어서 그때 끝내기도 하고.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은 몇 시까지 주문하면 배송해주겠다. 예.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 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정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2시 정도 주문하면 당일 출고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택배가 여기서 떠나는 시간이 보통 6시 정도 떠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택배차들이 와서 뭐 5톤, 보통 이제 예전에 11톤 차량이 들어와서 한 번에 다 싣고 나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11톤 차량 지원을 안 해줘서 저희가 이제 5톤 차량 하나, 2.5톤 차량 하나, 나머지 1톤들이 이렇게 배송하고 그러는데
6시면 대부분 떠나요. 근데 이 이후에 떠났을 때는 그 다음날 물건이 잘 안 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에는 되도록이면 여기서 다 떠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송장이 늦게 나오면 포장이 안 되니까 저희가 보통 2시에 끊고 3시까지 송장 출력해서 포장하고 내보내는 업무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뭐 각자 맡은 업무를 하겠죠. 뭐 CS는 CS 업무를 할 것이고 전화 받는 사람 전화를 받을 것이고 포장하는 사람 포장을 할 것이고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업무는 이제 물류에서 하는 반품 업무. 반품이 들어온 거를 취합해서 확인하고 환불할 거 환불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이제 보통 마무리할 때 전담 직원이 내려가서 하죠. 그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상품을 지금 매일 돌아가는 프로세스고 전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상품을 처음에 선정하는 단계. 상품 선정하고 그걸 매입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등록하고 각 쇼핑몰별로 등록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판매에 관한 활동들 광고를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뭐 가격을 인하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나면 주문이 들어오면 송장 뽑고 택배 보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돈이 수금되고 계산서 문제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가 돼 이제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그렇죠. 상품 론칭, 판매, 그 다음에 뭐 택배 업무, 고객 응대 업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금과 세금 관련 문제들. 크게 보자면 6가지 정도. 네, 그렇죠. 네, 5가지. 네, 뭐 그 정도. 네, 이거에 계속 반복인 거죠. 상품을 들여오는 과정을 하는 사람. 저희 회사에서는 뭐 일부 MD들도 하고 저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이제 구입 파트에서는 이제 상품을 선정하고 미래에 팔 상품을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하는 거고. 누군가는 팔 상품을 만들고 누군가는 팔아주고 그렇죠. 누군가는 그거를 배송하게끔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응대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따르면 세금 문제, 돈 문제들이 또 걸리니까. 다 연계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돌아가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계속 돌리는 상품 어떤 줄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잘 팔리던 상품들이 뭐 3년 후에도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상품의 주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판매하다 보면 어떤 이슈로 망가지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저귀에서 안 좋은 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잘 팔던 기저귀가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부분, 특히 식품이라는 게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꽤 있고 그리고 유행이 급속도로 변하는 부분. 저희가 이제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청소기를 나름 메이커긴 한데 그렇게 유명한 메이커는 아니고 청소기를 열심히 잘 팔았어요. 올해 그래도 억 단위로 팔았는데 몇 년 전에 차이슨이라고 다이슨의 중국 버전 차이슨이라는 청소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뭐 작년까지만 해도 월에 한 1억은 팔았는데 올해 갑자기 2천만 원밖에 못 파는. 그거는 그 비슷한 다이슨과 비슷한 차이슨이라는 제품이 저가 형태로 나와서 팔려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고가형 청소기는 아니었고 이제 나름 글로벌 브랜드의 저가형 청소기를 많이 팔았었는데 차이슨 여러 가지 중국산들이 가격이 굉장히 싸게 들어오면서 거의 뭐 판매량이 20%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팔았던 이제 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서 약간의 이슈로서 문제가 좀 다른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이상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많이 먹으면 두유를 많이 먹으면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약간 추측성 또는 약간 잘못된 기사 이거 한 번에 저희가 그 당시에 월 4억 매출을 하던 게 월 5천도 못 팔았다. 그 한 품목으로 4억 매출하던 게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회사에 타격을 많이 입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뭐 이상이 이걸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뭐 10년 동안 매일 뭐 몇 리터를 먹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 한 번에 매출이 그 다음 날부터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반대로 반대도 있죠. 반대인 경우는 다른 반대도 브랜드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득을 보는 그런 경우도 게 있죠. 있죠. 여러 번 있죠. 그런 경우에도. 여러 번 있어 저희가 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그런 반사이익을 받은 품목들도 꽤 있고. 하지만 그렇게 피해를 보는 품목들도 사실은 꽤 있고. 그게 반복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 언제든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품목 중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어떤 그런 아이들 제품 네. 아시잖아요. 네. 그것도 저희가 올해 몇 억씩 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판매량이 뭐 거의 뭐 10분의 1, 10분의 1까지 과장이겠지만 3분의 1 이상, 3분의 2는 날아가 버리고 남은 게 3분의 1도 안 되는. 그것도 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런 일들이 사실 자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판매한 상품들을 개발해서 자꾸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업을 시작한 2002년부터 판매했던 제품이 올해까지도 몇 개가 있었으니까 몇 품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다 정리된 거니까. 아, 그럼 완전히 물갈이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18년 전에 판매하던 품목이 두 가지가 올해 정리가 마지막까지 남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 정리가 됐죠. 두 품목이. 네, 그래서 그럼 계속 신상품을 계속 발굴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고민거리가 항상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시도하고 안 되고, 시도하고 안 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근데 10가지 상품을 저희가 새로 선택을 해서 그걸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다면, 그 중에서 8가지 이상은 실패한 거라고 봐야죠. 한두 가지만 남고, 그 한두 가지 가지고 또 몇 년 팔고, 뭐 이렇게 계속 시도하고 정리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그런. 그렇게 보다 그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은 새로운 또 제품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그럼 직접 제조를 하시거나 아니 직접 수입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래 판매하다가 보면 이제 내 상품 뭐 좀 그 예, 욕심. 남한테 받아서 파는 것보다 내가 뭐 수입을 하든 제조를 하든 이런 부분에도 그런 관심이 많이 있겠네요. 굉장히 그 수건 사업이었죠. 예,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OEM으로 저희 브랜드를 달고 제조하는 상품도 있고, 저희가 직접 수입하는 상품도 꽤 있는데, 처음에 이거를 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10년 넘게 거의 한 13년 정도는 남의 상품만 팔았고, 지금 한 5, 6년 전부터는 저희가 직접 수입도 하고, 저희 상품을 OEM으로 생산도 하고, 예, 그렇게 팔고 있죠. 근데 이제 실패도 많이 했고 실패한 것 때문에 손해도 크게 봐서 뭐 회사가 휘청거린 적도 있고. 예, 근데 지금은 안정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품목에 대한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다른 사람 눈으로 받아서 파는 게 한 70%, 예, 저희께 이제 한 30%, 30%도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남한테 다른 업체에서 받아서 파는 것보다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상품, 내 제품을 만들어가는 게 목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목적이죠. 목표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가장 쉬운 부분은 남들이 잘 파는 거 나도 갖고 와서 파는 게 가장 쉬워요. 예.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텐데. 그렇죠. 하지만 안전하죠. 예. 안전하고 마진이 적어도 남이 잘 파는 품목을 나도 갖고 와서 내가 적은 마진을 갖고 많이 돌리는 게 가장 쉽고 안전하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뺏길 수도 있고 또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상품이 잘못돼 버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상품을 자꾸 갖고 싶어 하죠. 갑과 을에 대한 관계, 항상 이제 을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갑이 되고 싶진 않지만 꼭 뭐 갑이 돼서 뭐 어떤 갑질을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뭐 갑한테 흔들리지 않을 위치를 갖고 싶은 거죠. 을 입장에서 오랜 세월 을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